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중대재해법 2년 사망사고 더 늘어입니다. 네. 올해 18% 증가한 469명이다라는 건데요. 요걸 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해서 지금 산업재해로 숨진 사망사고 지금 신고가 들어온 게 몇 건이냐? 지금 이 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단 2020년 265에서 325, 388, 459, 2023년에 459명이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2022년 1월부터 적용이 됐죠. 그런데 전년도 21년도보다도 22년이 늘었고 22년도보다도 23년이 늘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법 사망사고를 좀 줄이기 위해서 사망을 산업재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만든 법이 실효가 있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방 실효성 논란에도 내년 영세 사업장 확대다라는 얘기도 좀 같이 실려 있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사우디 간 윤 대통령 또 21조 원 MOU 체결. 이 사진을 좀 같이 볼까요? 윤 대통령 지금 사우디에 가 있죠. 네, 지금 빈살만 지금 왕세자랑 같이 지금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이 지금 같이 사진이 좀 실려 있습니다. 가서 21조 원 MOU를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앞에 또가 붙었죠.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11월에도 사우디와 MOU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돈 한 40억 원 정도의 좀 투자 약속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21조 원이 좀 추가다. 그 당시에 40조 원이었었는데 이번에 21조가 추가됐다라는 소식이네요. MOU는 약속이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도 같이 꼼꼼하게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IMF, 미중 디리스킹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다. 퇴약된 GDP 10%가 감소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기가 좀 어렵죠. 디리스킹이 대체 뭐냐? 지금 미국, 중국 대립 구도가 상당히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착화되는 지금 그런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의 갈등 구도에서 위험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중국에 가 있는 어떤 글로벌 공급망 투자를 다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동맹국한테도 같은 스탠스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죠. 디리스킹, 네, 지금 탈위험이기 때문에 지금 거둬들이는 이런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한국이 될 수 있다. 왜냐? 한국이 중국과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보다도 한국이 더 큰 피해가 될 수 있다. 최악된 GDP 10%가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는 위험은 위험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죠. 하지만 이 얘기는 아는 위험을 또 잘 대처했을 때 적용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잘 대처를 미리미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도 대출 늘린 집값 상승 기대감. 네, 지금 고금리입니다. 그리고 이 고금리가 장기화될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계속 대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보름 동안 5대 은행에서 가계대출이 3조 4천억 원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지금 신용대출도 2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유가 뭐냐? 제목에 나와 있죠. 집값 상승 기대감이다라는 건데요. 이걸 좀 볼까요?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 부동산 정보업체가 지난달 14일부터 보름 동안 7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모바일 설문조사를 좀 보면 여기서 보면 연내 추가 대출 계획이 있다가 55%, 그중에 49.5%가 거주 부동산 매입을 이유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집값은 더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대출을 좀 심화시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네, 여론 왜곡 여론조사 응답률 제한의 퇴출. 네, 여기 볼까요? 여론조사에서 국민 외면 불신이 커지자 조사협회가 응답률 최소 10%는 넘어야 된다라는 자체적인 입장을 지금 정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요구의 2배로, 정치권은 사실 5%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여기에 2배로 아예 10%가 넘어야 된다라고 자체적으로 좀 자정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ARS도 없애고 전화 면접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전화 면접에 ARS를 섞는 방법이 있고요.
ARS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ARS는 완전히 퇴출해서 전화 면접만으로 여론조사를 응답률 10%를 넘기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늘 문제로 좀 지적되어 오던 이런 문제들이 업계가 먼저 자정 선언을 했다는 데 좀 의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열흘째 위원장도 못 뽑은 여당 혁신위. 네, 김기현 대표 제안을 고사한 분이 많다. 당 안팎 정권을 안 주니까 기피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오늘의 조간이었는데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죠. 네, 세브란스 인요한 교수가 이 혁신위원장에 일단 내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죠. 사진 기사 볼까요? 네, 하얗게 서리가 내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한라산 백록담 일대에 지금 써 있는데 그대로 해발 1900m 지점입니다. 지금 하얗게 지금 서리가 내린 그 모습 그대로 저희가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 원래 내일이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죠. 내일이 상강인데 이거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은 아니니까 이 그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에 상강보다 이틀 먼저 온 서리다. 네, 이틀 먼저 온 서리의 모습을 저희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진 한 장. 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주말 동안 비타민 못 챙겨 드셨죠? 월요일에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네, 월요일 아침 한 알 이 뉴스 종합 비타민 잘 챙겨 드시고 출근하시길 바라면서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인요한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네, 국민의힘 새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위원장이 내정이 됐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에 떴습니다. 네, 대체 사실 오늘 23일 날 국민의힘에서 주말까지 위원장을 인선해서 23일 날 출범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과연 위원장 인선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조금 속보가 떴죠. 관련해서 인요한 씨는 대체 누군데 혁신위원장의 얘기가 되는 것이냐. 1959년생입니다. 선교사 유진벨 씨의 증손자 4대째 지금 한국에서 의료 활동 중입니다. 현재 세브란스 병원에서 교수로 있고요. 경력은 좀 이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의료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혁신위원장 정치권의 얘기가 나오는 걸까? 당과의 인연을 좀 봐야겠죠. 당과의 인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출생은 전남 순천입니다. 호남 출신인데요. 2012년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 선대위에서 있었고요. 그때 인수위원회에서 국민 대통합 부위원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김기현 지도부와는 어떤 인연이 있느냐? 국민의힘 지난 8월이었었죠. 국민의힘 공부 모임에 강연을 하러 온 적도 있긴 있습니다. 요때 모습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같이 보고 오시죠. 작년에 기자가 내 얼굴에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당신은 국민의힘이냐 더불어냐 그래서 저는 특별 귀화한 전라도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1926년 군산 태생, 나는 59년도에 전주에서 태어나 예수병원 신세 좀 지고 이제 우주의 중심 순천에서 광주항쟁 5월 25일 날 시민군 대표 통역을 3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경찰도 많이 따라다니고 우리 사무총장님 경찰 출신이라 처음에 좀 미워했는데 연세대학교와 한국의 사랑 아니면 제가 의사가 안 됐고 이 자리에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가 돼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게 전부 다 특혜입니다. 저는 그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니, 분명 모습은 외국인인 것 같은데 한국말을 정말 잘하죠. 네. 그러면 4대째 지금 한국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요한. 네, 한국인이죠. 한국인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8시 9분 40초를 넘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각. 네. 당에서도 지금 밝혔습니다. 최고위에서. 오늘 좀 최고위가 있는 날인데 최고위원회를 열고 인요한 교수를 혁신위원장에 임명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라고 조금 전에 당에서 밝혔고 실제 지금 이 시각에도 국민의힘에서 이런 워딩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 거의 뭐 확실시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요거는 홍석준 의원님을 제외한 다른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김광삼 변호사님. 예. 인요한 혁신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냥 외형적으로만 보면 네. 우리가 이제 정치하고 연결을 짓지 않았거든요. 언론에 많이 나오셨던 분이죠. 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이제 국민의힘 쪽 보수 쪽과 연계가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어떤 이미지나 그런 걸 보면 뭐 네. 상당히 뭐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혁신위원장의 내정이 됐을 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세대 의대 교수로서 의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 혁신위원회 자체가 과연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간 동안 활동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나온 게 전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외형적인 어떠한 뭐 출신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뭐 독립적으로 정치권에서 좀 독립해서 할 만을 할 수 있는 그런 혁신위원장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순천에서 태어났다는 거고 아버지는 전주에서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물론 뭐 증조 할아버지께서 미국에서 선교사로 오긴 했지만 뭐 완전히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호남 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호남 출신이 국민의힘에 와서 혁신위원장을 한다. 이거 자체는 사실 네. 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혁신위원장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은 좀 듭니다. 네. 그러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당의 김기현이라는 체제가 어떻게 보면 임명직에 사퇴하면서 2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에 대해서 어떤 혁신을 할 수 있는지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과연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혁신위원장이냐 이제 그런 부분을 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약간 두 가지 면을 다 말씀을 주셨어요. 좀 신선하다라는 말씀도 하시면서 하지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혁신위원장일 것이냐라는 점도 좀 같이 말씀을 주셨는데 주원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김 변호사님과 의견은 좀 비슷한데요. 상징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네. 순천 출신이시고 그리고 사실은 박근혜 비대위원,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하셨지만은 예전에 고 김대중 대통령의 치료도 맡으셨고 거기에 네. 친분이 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화면 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하지만 네. 나는 국민의 한 사람이다라고 밝혀서 네. 그런 어떤 중화되고 탈색된 중도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상징적 이미지는 좋은데 저는 상징적 이미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본래 김기현 혁신위 자체의 출범이 네. 이후에 공천이나 아니면 인재 영입이나 그런 어떤 역할에 대한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그냥 원외에서 모시자 상징적인 메시지 관리에 지금 무게중심을 뒀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작금의 상황에서 강서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국민의힘이 네. 과연 혁신위원장을 이러한 상징적인 이미지로만 채우는 것이 네. 어떻게 국민들에게 비출까? 그거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혁신이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금 타이밍은 네. 어떤 뼈대에서부터 바뀌어야 되는 예전에 박근혜 비대위와 같이 당명까지 바꾸고 당명 색깔까지 바꾸는 네. 이제 그런 어떤 대대적 혁신의 신호탄을 쏴야 되는데 과연 이 인요한 교수님께서 과연 그런 역할을 해주실지는 의문입니다. 네. 김성원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양쪽에 그런 의사가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양쪽의 의사. 예, 김기현 대표 쪽에서는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 영남이지 않습니까? 네. 윤재옥, 그다음에 이만희 사무총장까지. 그래서 호남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또 인요한 내정자는 그 발언을 보니까 우선 러브콜을 많이 보냈더라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 방미에 관해서 네. 노래를 정말 잘하더라. 그다음에 영어가 완벽하다라든가 또 어떤 강연에서는 지금 그 북한이 김구 선생님을 김일성 아래로 한참 전에 만들었다. 이런 이념적인 발언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에 좌익단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판했던 내용이라든가 그래서 항상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생각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발언을 올해부터 꾸준히 해왔던 그 네. 러브콜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옆에 계신 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연 혁신위가 정말 정권을 갖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발표를 하고 그걸 관찰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 문제가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여러 곳에서 그 혁신위원장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내정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라든가 비판이 있었는데 그 위원장님께서 그걸 돌파하실지 내정자께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의 새로운 혁신위원장인 인요한 교수가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내정이 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긍정과 부정이 지금 공존합니다. 이런 상황에 사실 오늘 조간에선 굉장히 혁신위원장에 대한 많은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뭐라고 있었느냐 좀 같이 볼까요?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딜레마, 새 인물 검토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여기에 대해서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줄줄이 조건을 달았다. 당내 이중 권력을 원하지 않는 김기현 대표, 당대표의 통제 여부를 더 중요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후보군 기준도 없이 중구난방이다. 야당의 김은경 혁신이 재판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뭔가 계속해서 선정이 되지 않는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우려 섞인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근데 조금 전 김기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인요한 교수한테 전권을 주겠다. 네. 이 인요한 혁신위는 정권을 갖고 자율적, 독립적으로 판단을 할 거다라고 김기현 대표가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관련해서 사실 앞서서 하태경 의원이 본인이 혁신위원장 거론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때 했었던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시죠. 최고위원 중에 누군가가 이제 뭐 저를 추천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혁신 인사 내가 누구 뽑든 예. 그 관여하지 마라. 아. 그 두 개죠. 뭐 독립성과 구성의 자율성. 예. 거의 전권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는 해야 당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보면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이제 정계 은퇴 말씀도 하셨잖아요. 예. 김기현 대표가 그러면 2번 타자, 3번 이제 타자 그런 중에 한 마음에 분이 될 수도 있어요? 고민을 하지 않으실까. 정계 은퇴 카드까지 던진 분이면 아. 그죠. 이왕 그러네. 죽는 건데 이왕 네. 죽는 건데 사직생의 각오로 충분히 고민할 수 있죠. 네. 일단 하태경 의원은 확실하게 혁신위원장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됐거든요. 인요한 교수로. 다만 거론이 됐었던 거는 맞는데 하태경 의원이 본인이 거론내는 걸 저도 압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전권을 주지 않으면 못 가죠. 김기현 대표 수도권 출마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김기현 대표의 반응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밑줄. 당 관계자는 김 대표는 하 의원이 공개적으로 당대표 거취를 언급한 데 대해 주변의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네, 김 대표는 하 의원이나 이 윤 전 의원 등에게 혁신위원장을 맡길 경우 여기서 윤 전 의원이 윤희숙 전 의원을 얘기를 합니다. 맡기면 상향식 공천, 지도부 전원 험지 출마 등 급진적인 요구가 나올까 봐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런 우려 속에서 이건 김기현 대표 쪽의 우려인 거죠. 이런 우려 속에서 지금 인요한 교수가 내정이 됐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김기현 대표는 정권을 준다고 했는데 급진적인 요구는 하지 않을 혁신위라고 판단을 한 것이냐. 인요한 교수는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이랑 좀 상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혁신위원장을 이제 그 당 내에서 뽑느냐, 당 그 바깥에서 뽑느냐 하는 것은 뭐 공통적으로 뭐 민주당도 고민을 하셨던 문제고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인요한 그 교수께서 이제 된 배경은 당 바깥에서 좀 더 이제 신선한 생각과 견해를 네. 좀 전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인데 또 인요한 그 교수님 그 집안 자체가 한국 근대와 밀접하게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유진벨 그 이제 선교사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전라도 선교를 하고 이제 그 인치는 이제 그 할아버지 윌리엄 린턴에 린을 해서 이제 순천 인시에 이제 시조가 이제 되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제 호남 쪽에 주로 이제 활동을 하셨던 이제 선교사 집안이지만 그러나 완전히 이제 한국 분으로서 미국과 어떤 한국의 어떤 근대화 과정에서 어떤 근본적인 시각에서 어떤 자유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 여러 가지 그 조언을 네.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누가 더 급진적이냐 이런 거 측면에서 본다면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인요한 센터장 교수가 더 어떻게 보면은
저희 당의 어떤 기본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고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사항에 들어가서는 네. 인요한 교수가 아직까지는 이제 당내 정확한 이런 어떤 걸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급진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부터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금 더 시간이 가면 구체적인 문제까지 터치를 한다면 저는 오히려 더 인요한 교수가 더 급진적이지 않지만 기본을 어떻게 보면 흔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차곡차곡 말씀드립니다. 바꿔나가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홍석준 의원님은 오히려 차곡차곡 하나하나 너무 급진 한 번에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당내 상황을 아니까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 다른 분들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혁신위원장이 내정이 됐죠. 그럼 그 다음은 혁신위원들을 이제 임명을 하는 문제일 겁니다. 혁신위원들이 또 어떤 면면으로 채워지느냐 여부도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의 첫 일성이 무엇이냐 여부도 앞으로 이 인요한 혁신위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좀 가늠하는 이 기준이 잣대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봅니다.